TV 바꿨어? 어때? 이거 완전 와 이건 진짜 아, 이건 정말. 국대팀 감독 취임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선수를 좀 영입하고 싶습니다. 한 5천만 명 정도? 입단하시죠. 자랑스러운 국대팀으로 영양도, 맛도, 신선함도 국대급 한돈. 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 봄입니다. 봄이 왔어요. 네. 이제 곧 우리 주변이 봄 색깔로 물들 일만 남은 거죠. 네. 뭐니 해도 봄 하면 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여기도 꽃, 온 세상에 예. 꽃이 필 거예요. 근데 뭔가 자신감이 없이 이렇게 꽃받침을 하네요. 네, 여기도 꽃. 어머 여기도 꽃이 활짝 피었네. 네네네네. 그래요.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꽃을 좋아하기는 해요. 이제 아, 봄이 그래요? 되니까 개나리 꽃도 좋아하긴 하는데 무엇보다도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냐면요. 아니요, 그 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얼굴에 피는 웃음꽃. 아하. 예. 우리 인형 씨는 어떤 꽃을 좋아합니까? 저는 꽃을 진짜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니 해도 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무심천에 피는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아쉬운 점이 벚꽃은 한 번에 확 피었다가 예. 확 시들어져 버리는 맞아요. 약간 일장춘몽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텐데 저는 이 아름다운 꽃들을 예쁜 꽃들을 뭐 한 달이고 1년이고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아, 그럼요. 저는 알고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오늘 이 문화예술시의 주인공과 함께하라면 1년 365일 봄이 됩니다. 오. 어서 빨리 봄 만나러 출발해 보시죠. 네, 가보시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 싱그러운 봄향이 콧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작은 꽃망울들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일은 늘 설레는데요. 그 설렘을 함께 나눌 문화예술시와 반갑게 인사를 나눠봅니다. 오늘의 시작은 이 아름다운 꽃들로 인해서 뭔가 눈과 코가 호강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누구나 좋아하는 또 꽃집에 저희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 오늘의 문화예술시는 혹시 플로리스트인가요? 제가 좀 예리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리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텐데 네. 제 옆에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답게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이자 보존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또 플로리스트면서 또 보존화 작가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또 보존화 작가님이라고 하니까 왠지 이 작가님의 일상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향긋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향긋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조금 칙칙할 수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의 아름다운 색감과 은은한 향기는 마음을 위로하는 힘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예술시도 이 꽃과 닮아 있진 않을까요? 꽃은 낭만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런 꽃들과 함께 매일이 봄날 같았을 김윤경 보존화 작가. 그녀가 보존화 작가의 길을 처음 걷게 된 건 왜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부터 시들어가는 걸까라는 질문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앞에 여러 개 이제 꽃이 보이는데 여인영 작가님은 무슨 꽃인지 알고 있나요?
그럼요. 보존합니다. 당연히 보존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예. 지레 짐작컨대 보존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촬영 때문에 보존하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처럼 보존화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또 궁금하거든요. 드라이 플라워하고 보존화의 차이점은요. 드라이 플라워는 생화를 그대로 자연 건조한 꽃이 드라이 플라워고요. 그 수분이 말랐기 때문에 약간 나중에는 바스러진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색감이 좀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보존화는 그 생화의 그 가장 아름다웠을 때를 보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화를 인공적으로 저희가 화학 처리를 해서 수분과 색깔을 뺐다가 다시 한번 색깔을 집어넣고 또 약간 생화의 느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착색 과정에서 보존되는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생화의 느낌을 좀 촉촉한 느낌을 좀 살리는 거에 보존화라서 색감이 내가 빨간 장미로 만들어도 검정색 장미를 원하면 검정 장미를 만들 수가 있고요. 빨간 장미로 시작해서 노란 장미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보존화는 내가 원하는 컬러를 낼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로리스트를 시작으로 보존화 작가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이 보존화와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플로리스트로서 일을 하다가 생화는 좀 예쁜 쓰레기다. 며칠 지나면 좀 시들어버린다. 이게 나쁜 단점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돈이 좀 아깝다 선물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드라이 플라워가 한참 유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색깔이 좀 탁해지고 예뻐지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꽃에 좀 드라이 플라워지만 좀 색깔이 좀 남아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염색, 스프레이라든지 염색을 좀 인위적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프리저버드 플라워라는 것들이 좀 자리를 잡게 되었죠. 꽃을 좋아했던 그녀는 꽃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았고 오랫도록 꽃을 마음에 담고 싶어 보존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건데요. 그 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이제 오면서 보존화라는 그런 꽃들도 있고 또 이 일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계신다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굉장히 신기한데 우리 지역에 그러면은 보존화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플로리스트로서 일을 하시면서 이거를 겸업하시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 충북 지역에 한 10명 내외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계시는 분들이 10명 내외라는 게 진짜 많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걸 처음 도전하시는 게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였고 간간히 서울 쪽에서 자재집을, 꽃 자재를 파는 곳에서 이 프리저버드 플라워라는 거, 보존화라는 거를 자재로 사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낮추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꼬박 6개월 동안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배우게 됐고요. 저희 수강생들이나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서울 가서 배우셨던 거를 이제 우리 후배들이라든지 제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을 안 가도 되고 여기에서 이제 또 다 배울 수 있겠군요. 야, 그만큼 굉장히 좀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보존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고 또 찾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지금 현재도 보존화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드라이 플라워인가? 보존화가 뭐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고 있고 플로리스트 양성 과정에서 보존화를 이제 가르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보존화는 시들지 않는 꽃 천일화라고 불리는데요. 생화기 때문에 오래도록 보존해서 시들지 않는다. 또는 이제 3년 이상 간다 해서 천일화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보존화는 천일화가 아니라 더 오래 가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7년, 8년이 돼도 더 예쁘게 있는 것들이 있어서 천일화는 지금 잘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존화는 생화와 같은 느낌의 촉촉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드라이 플라워에 없는 색감을 가질 수가 있고 바스러지는 드라이 플라워의 장점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도록 볼 수 있고 색감도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게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존하는 어떻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는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김윤경 보존화 작가와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예쁜 이 생화가 있고 또 그 옆에는 생화 같은데 보존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생화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또 보존화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꽃은 이제 부케고요. 생화 단계에서 생화를 수분을 빼는 탈수, 색깔을 빼는 탈색 과정을 거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엽록소까지 좀 빼서 하얗게 뽀얗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얘를 좀 깨끗하게 좀 씻어준다라는 느낌의 또 세정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는 색깔을 입히는 과정, 착색 과정에 들어가고 그 착색이 된 다음에는 건조를 해서 이제 말리는 과정까지 했을 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생화로 오늘 또 작업을 하실 건데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부케를 보존화 처리해서 이렇게 유리 액자라든지 아니면 유리 돔에 넣어서 부케를 재현해가지고 다시 신부님한테 선물하는 게 지금은 문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들 결혼식이 끝나면 부케를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윤영 작가님들이 나중에 이거 부케 딱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 부케 받으실 건가요? 제가 받을게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결혼하게 된다면 꼭 제 부케를 받아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치마 입고 가겠습니다. 아, 네네네네.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있잖아요. 이 꽃들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보존화가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꽃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일단 수분이 너무 많은 꽃은 사실은 하긴 좀 번거롭고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안개라든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안개라든지 유칼립투스나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라고 하는 그린 종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담그지 않고 바로 색깔을 올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올라온 것들은 이렇게 안개나 이런 것들은 색깔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요. 장미라든지 보이는 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침전, 잠수를 해서 탈색을 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조금 단계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답이 없다가 그녀의 모토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꽃마다 특징을 살려 특수 용의 옷을 입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개성이 돋보이는 보존화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이해하고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김윤경 보존화 작가의 몫인 거죠. 작가님께서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의 보존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보통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완성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생화에서 보존화까지 나오는 기간이 짧게는 정말 빠르게 했을 때는 한 달에서 또는 3개월까지 걸리거든요. 이제 장마철에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됐을 때는 건조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생화를 받으면 저도 꽃병에다가 항상 이렇게 보관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짧은 만남이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존화는 또 이게 기간을 또 평생 또 간직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훨씬 두고두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진짜 그 향이라든지 촉감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다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일단 보존화는 생활 같은 촉감을 만들어내는 게 보존화의 특징이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가공화 과정을 할 때 향기를 넣어서 향기도 인위적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꽃잎 한 장, 가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입체감을 살려 누군가에게 기억하고픈 순간을 선물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든 적어도 1000일 동안은 선물 같은 날들의 연속이지 않을까요? 또 우리 선생님의 실력이 또 무궁무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이 보존화가 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소재들이 보존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존화의 가장 장점 중에 또 하나가 그 계절에만 나는 생화가 있잖아요. 만약 들판에는 강아지 풀이 딱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보이는 밀이라든지 냉이초라든지 이런 게 딱 계절에만 있을 수 있는 꽃들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쁘게 채취를 해서 보존 처리를 해놓으면 사계절 내내 원할 때 내가 이 소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보니까 여기 땅콩도 보이고 연근도 보이고
고추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진짜 재료가 되고 있네요. 땅콩도 한번 지금 까서 먹을 뻔했는데 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우리 주변 자연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먹거리까지 이렇게 보존하러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놀라운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미술제라든지 예술제 저희가 공모전을 할 때 소재의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몬도 해보고 자몽도 해보고 연근도 해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아 이것들은 잘 되는구나, 보존 처리가 잘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보이는 포도 아니면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서 하고 나면 만족도도 좋고 또는 또 독특하기 때문에 그 예술제와 공모전 나갔을 때 점수를 잘 받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거는 박주가리라고. 아, 박주가리. 네. 이거는 턱주가리, 이건 박주가리. 네, 박주가리. 신기하네요. 뭐든지 찾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또 하는 사람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좀 대중적으로 보존화가 조금 많이 알려진다라고 하면 많은 뿌듯할 것 같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게 조금 대중화 됐다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상상을 했을 때 기분 좋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만 하고 있고, 뭔가를 목표를 딱 정하고 있진 않지만 현재에서 그냥 보존을 많이 알리고 플로리스트 분들이 그 현업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건 휴포터와 여인영 작가도 마찬가지. 그 마음에 힘을 싣고자 두 팔 걷어붙여 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또 작가님의 원데이 클래스 제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때요? 저도요. 아, 그래요? 오늘은 저의 예술성을 조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워낙에 이제 또 예술적으로 재능이 많다 보니까 저보다 당연히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순위를 이렇게 뭐 경쟁한다기보다는 네네. 그냥 이 예쁜 꽃들을 보면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조금 행복해지자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 건가요? 네, 먼저 만들 거는 저희가 여기 준비해놨는데요. 네. 무드등이고요. 네, 보조나 미녀와 야수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 전 못 봤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장미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키면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무드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가볍게 이제 식탁이나 협탁이나 이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서 선물을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조나로 준비된 장미가 이렇게 있어요. 파란색하고 보라색 장미가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파란색 장미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새로 품종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기적이라고 해서 기적 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연인들끼리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셨다가 기적 같은 사랑이 생기면 선물하세요. 너는 나의 기적이야. 이제 요거는 꽃말이 뭔가 보라색. 보라색 꽃말은 그 영원한 사랑. 네. 보라. 너만을 바라보라. 화려하게 멋부린 꽃다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래 보아도 시들지 않을 보존하는 시간을 넘나드는 아름다움을 전해주기 때문이죠. 저희가 진짜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나 작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와, 근데 연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불을 밝혔잖아요. 근데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직 안 켰습니다. 뭔가 좀 주인공처럼 짜라란 킬라고 잠깐만 들고 계세요. 아, 예. 자, 하나, 둘, 셋. 너무 예뻐요. 짜자자. 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진짜 네. 그 효선 씨의 영원한 사랑을 그 빌고 있는 그 간절한 바람이 느껴져요. 그 간절함이.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 전구를 이 위쪽으로 꽃잎 쪽으로 이렇게 설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네. 꽃잎만 너무 돋보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주변의 아름다움을 또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또 저도 이게 있는 거를 다 활용해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이게 저는 엄청나게 화려한 것보다는 살짝 좀 소박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쌤이 그 드레스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엑스트라 느낌, 드레스.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저도 이렇게 지금 제 작품을 보니까 진짜 뭔가
되게 설렘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핑크핑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꽃말 자체도 영원한 사랑이니까 곧 봄이 나에게 다가오듯 사랑도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집중도 하게 되고. 예. 우리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간단한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꽃잎이 떨어져도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쓰시는 거 보고 너무 예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뜻 보면 조용한 골목. 그곳에 오랜 주택 하나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시의 신세계가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잠시 이 장소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뭔가 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기다리는 우리 신부가 2명이나 이렇게 또 있네요. 너무 행복한데 누구를 선택할지. 이곳이 굉장히 애착이 있는 공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구옥을 리모델링한 곳이고요. 작년에 청주시에서 문화예술 공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안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요 작품들이 전부 다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그 보존화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맞아요. 다 모두 보존화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보존화 작가분들과 저희 그 제자분들 또 수료하신 분들까지 해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한 공간입니다. 이 청주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는데 미리 알았더라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전시회 관람도 하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수장고 화는 김윤경 보존화 작가 어머니의 오랜 주택을 개조해 만든 전국 최초의 보존화 갤러리인데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보존화 작가들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 이곳에서라면 꽃은 시간의 숨결을 보존한 가치 있는 작품이 됩니다. 네, 이 작품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존화 작가분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래요. 올해 69세가 되셨고 70을 바라보고 계신데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어릴 적 그 들녘? 네, 가을 들녘을 상상하시면서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이거를 보여드릴 이유는 그렇게 나이가 드셔도 이거를 활동할 수 있는 게 보존화 작가다. 지금 젊은 분들이 플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존화 작가라든지 현재도 보존화 작가를 충분히 같이 활동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쩐지 이제 저희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도 우리 또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그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전혀 그 연세가 많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을 들녘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 꽈리를 뭔가 꽈리, 그렇지. 봤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만드셨다는 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플로리스트에서 보존화 작가로 이렇게 뭔가 변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요 꽃을 활용하는 직업의 뭔가 매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예은영 작가도 그림 그리면서 보존화 작가로도 또 활동하는 것도 한번 괜찮아요. 도전해볼까요? 도전! 한번 네.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김윤경 보존화 작가가 전한 이야기에 모두의 마음속 깊이엔 알게 모르게 짙은 꽃향기가 배었을 텐데요. 그 향기를 오래 간직하고자 여 작가는 붓을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보존화 작가이신 김윤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예쁜 하루를 이제 또 그림에 담아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게 뭐죠? 꽃?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었었던 꽃 네. 있잖아요. 장미. 아, 장미. 네, 그 장미를 한 송이 한번 피워보려고 합니다. 혹시 빨간 장미? 네, 빨간 장미 한 송이.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네, 수요일엔 오늘 수요일인가요? 네. 오늘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에 빨간 장미. 아, 좋아요. 예, 네.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예쁘게 한번 좀 담아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경 보조나 작가 곁이라면 내내 화려한 꽃들의 유혹이 넘실들 듯한데요.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은 언제까지나 향기롭게 피어 있고 또 환하게 빛나지 않을까요? 여인영 작가님의 이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작품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무드등 속에 들어있던 그 장미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 수묵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제 수묵을 하다 보니까 손이 좀 안 풀려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작가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야, 그래요. 절 주시는 건가요?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붓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네. 금방 그림이 나올까 싶었는데 역시 네, 전문가는 전문가. 아, 그렇죠. 네. 지금 한 3시간에 걸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고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꽃을 워낙 좋아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매번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아가니까 좀 서운한 감이 없잖아요. 다음에는 제 것까지 이렇게 2개를 좀 그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예쁘긴 예쁘네요. 네, 너무 예뻐요. 예, 정말 이 꽃처럼 저희들에게 향긋한 하루를 선물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한 소감 한 말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도 이 보존화라는 걸 알리게 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알게 돼서 보존화가 좀 널리 대중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또 여기 그 보존화 전시를 무료 관람할 수가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관람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앞으로의 꿈도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쌤의 앞으로의 꿈이 또 궁금해요. 올해는 보존화로 해가지고 좀 다루기 편하니까 드라이 플라워 좀 더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보존화 교구 키트 그거를 좀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역시 결론은 보존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존화를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좀 노력을 하실 거고, 또 이 전시 공간도 좀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또 이 수장고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꽃처럼 예쁘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모르시죠? 귀여우시다 뭔가. 문화예술씨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꽃처럼 예쁘게. 자,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씨! 문화예술 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러면 못 만나요.